보통 치매는 노년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상당수는 젊을 때부터 뇌가 조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치매는 젊은 층의 병이다라고 말한 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젊은 시절부터 뇌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이자 CNN 의학 전문 기자 산제이 굽타는 유전자보다 일상 속 경험이 뇌 건강에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상 속 경험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고 누구와 교류하고 얼마나 잘 자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는지를 의미합니다. 단적인 예로 유전자보다 배우자가 수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결혼만큼 일상 속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결국 뇌 건강의 90%는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DNA에 문제가 있어도 생활 방식 개선으로 충분히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상 속 경험을 어떻게 바꿔야 늙지 않는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1. 깊은 심호흡하기. 명상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뇌 피질의 특정 부위가 두껍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주의력과 복잡한 인지행동을 관할해서 두꺼운 뇌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총명하고 기억력도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명상을 하기 힘들다면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은 심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심호흡하는 방법. 1. 의자나 바닥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지 확인한다. 2. 가능한 한 오랫동안 코를 통해 숨을 들이마신다.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 횡격막이 넓어지는 것을 느껴보자. 3. 폐가 가득 찬 느낌이 들더라도 공기를 조금 더 들이마셔본다. 4. 천천히 숨을 내쉬며 폐 안의 모든 공기를 밀어낸다. 5. 이것을 5회 이상 반복한다. 매일 15분은 휴대폰을 끄고 자신을 위해 쓰세요. 깊은 심호흡에 집중하며 간단한 명상을 수행하거나 일기 쓰기를 해도 좋습니다. 2. 1시간에 딱 2분 움직이기.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신체 활동입니다. 적은 운동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은 똑똑한 유전자를 깨우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며 우울증과 치매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타대 의과대학은 1시간에 2분씩 가볍게 걸으면 3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33%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단 2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건강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일주일에 5일은 30분 이상 심장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최대 효과를 내려면 하루 1시간씩 운동하면 좋습니다. 바쁠 때 가장 먼저 취소하는 일정이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제 운동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3. 은퇴를 최대한 늦추기. 조기에 은퇴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한 연구 결과 일하는 시간이 1년 늘어날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건강하게 유지되죠. 뇌 건강을 위해 은퇴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즐겁고 자극적인 활동을 찾고 사회 활동을 계속하세요. 요리, 미술, 악기처럼 새로운 기술이나 세상 밖으로 나와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건강은 뇌에서부터 시작되고 습관을 바꾸면 뇌는 늙지 않는다는 것을요. 빌 게이츠도 실천하는 늙지 않는 건강한 뇌를 만드는 법. 킵 샤프. 나는 컬럼비아대 병원의 정신의학 교수다. 나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70세 환자는 3년째 치료 중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이고 얼굴에서 빛이 났다. 반면 43세의 환자는 건강했지만 항상 피곤하고 아팠다. 같은 병을 진단받은 두 환자의 진행 상태도 아주 달랐다. 한 명은 증세가 심각해졌지만 다른 한 명은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했다. 건강은 병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일까? 첫째, 만성적 외로움이 사망률을 높인다. 75세 이상인 영국인들 중 25%는 며칠 동안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으며 자신의 주 동반자가 TV라고 응답했다.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면 심장병과 뇌졸중 발병률이 약 30% 증가하며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1940년대 오스트리아의 고아원에 살던 아이들은 3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망률이 높았다. 전염병 때문이라고 생각한 의사들은 아이들을 격리시켰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정서적 박탈감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한 한 박사는 갓 태어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1년 동안 관찰했다.
A그룹의 아이들은 고아원의 무균 환경에서 지냈고 B그룹의 아이들은 격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관심과 돌봄을 받으며 생활했다. 의사들은 B그룹 아이들의 사망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A그룹 아이들 10명 중 3명이 전염병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반면 B그룹 아이들은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이처럼 외로움은 드러나지 않게 신체를 병들게 한다. 나를 웃게 하는 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보자.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도와준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 둘째, 사는 곳이 허리둘레에 영향을 미친다. 뉴욕에서 소호 스프링가에서 업타운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서 보면 약 10% 정도가 비만이다. 맨해튼에서 북쪽으로 가면 할렘의 웨스트 125번가가 나오는데 약 25%가 비만이다. 다른 연구에서도 동네에 따라 몸무게의 차이가 났다. 집에서 마트가 멀고 골목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서 걸어 다닐 기회는 더 적어지고 비만과 고혈압, 심장병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개인의 안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끊임없이 걱정해야 하는 동네에 사는 것도 수명을 더 짧게 만든다. 사는 동네를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는 곳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없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 텃밭을 만들면 신체 활동량이 늘어난다. 공터나 옥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으며 이웃을 만나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시니어 댄스 그룹, 마을 청소 등은 나의 생활과 이웃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며 동네를 더 안전하고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어준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된다. 결국 우리의 삶과 건강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다름 아닌 다정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친절, 신뢰, 공감 속에 숨어있는 건강과 행복의 비밀. 다정함의 과학. 나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다. 나를 찾는 환자들은 주로 나이 든 환자들이지만 젊은 환자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30대 지선 씨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주 넘어진다고 했다. 검사 결과 그녀는 근감소증으로 근력이 70대 노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대 승혁 씨는 심한 갈증을 느끼고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증을 느낀다고 했다. 혈액 검사 결과 그는 당뇨를 진단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젊은 나이에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속노화 현상을 겪고 있었다. 2020년 기준 20, 30대 당뇨병 환자는 13만 명으로 5년 사이 75% 급증했으며 근감소증 환자도 10명 중 1명으로 늘어났다. 사람의 노화는 세계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대한 욕조에 비유할 수 있다. 물이 넘치면 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수도꼭지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두 번째 수도꼭지인 유전자는 이미 태어난 이상 바꾸기가 어렵다. 세 번째 수도꼭지는 식단, 생활습관, 환경 등 모든 후천적 경험이다. 물이 빠르게 흘러넘치지 않게 하려면 세 번째 수도꼭지를 최대한 잠그는 수밖에 없다. 1. 뇌의 노화를 예방하는 식단. 단순당, 정제곡물은 가속노화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단순당을 함유한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정제곡물을 사용한 빵, 흰쌀밥 등이 대표적인 식품이다. 단순당과 정제곡물은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악화시켜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한다. 체내 독소를 배출해준다고 알려진 해독 주스도 탄수화물을 액체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좋지 않다. 노화를 예방하고 싶다면 마인드 식단을 실천해보자.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끊을 수 있는 식단으로 통곡물과 콩 등을 주요 단백질원으로 삼는 식사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단을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다. 렌틸, 귀리, 현미, 백미를 4대 2대 2대 2로 혼합한 밥을 만들고 나물이나 채소, 약간의 동물성 단백질을 반찬으로 먹는다. 3끼 밥만 먹어도 49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며 당지수가 낮아서 몇 시간이 지나도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된다. 평소에는 올리브 오일을 요리용 기름으로 사용하며 붉은 고기, 버터나 마가린, 치즈 섭취는 줄인다.
이렇게 절제된 식사를 하면 혈당 변동이 억제된다. 연구에 따르면 마인드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들보다 뇌가 늙는 속도가 4분의 1로 느려지는 효과가 있었다. 2. 노화를 이기는 자세 습관. 행동 미래학자 하이암은 현대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래 사무직 노동자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을 만들었다. 굽은 등뼈와 둥글게 휜 어깨, 볼록 튀어나온 배는 가속노화 생활 습관을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일어나는 체형 변화와 정확히 일치한다. 현대인들은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컴퓨터를 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본다. 두세 개 층을 오르기 위해 몇 분씩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움직이지 않으려는 습관이 고착되면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이 되며 노화와 연관된 만성질환들이 일찍부터 찾아온다. 이를 예방하려면 일주일에 2번 중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 중강도 운동이란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찬 정도의 운동으로 느린 수영, 빠른 걷기, 복식 테니스 등이 있다. 평상시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앉을 때는 골반뼈를 만져 작은 동전만한 돌출부를 찾은 다음 이 뼈가 의자의 바닥과 닿도록 앉는다. 이 자세에서 엉덩이 관절을 늘리면 바르게 선 자세가 된다. 서 있을 때 의식적으로 이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과 인대가 강화되어 신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3. 인지 능력의 노화를 늦추는 수면 습관. 부쩍 기억력과 주의력이 나빠진 것 같다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잠이 문제일 때가 많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며 심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을 10년 앞당긴다. 하룻밤을 새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와 비슷한 정도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킨다. 면허 취소 기준과 가까운 수치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7에서 7.5시간이다. 이것보다 적게 잔다면 수면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 우선 언제 자고 깨는지를 기록한 다음 수면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살펴본다. 만약 수면 시간을 늘리기 어렵다면 쪽잠을 자면 좋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수면제와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하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카페인이나 각성제 섭취도 줄여야 한다. 생활 습관을 기록해보면 낮에 섭취한 적은 양의 카페인이 꽤 오랜 시간 잠드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화를 앞당기는 생활 습관을 바꿔 세 번째 수도꼭지를 잠그자.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의 시간은 젊게.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1979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앨런 랭어는 70대부터 80대 노인 남성들을 모아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시골의 한 수도원을 1959년처럼 꾸미고 일주일 동안 그곳이 20년 전인 것처럼 지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20년 전 본인의 모습으로 지내주세요. 노인들은 라디오로 축구 챔피언 리그 생중계를 들었고 흑백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1959년인 것처럼 지냈습니다. 일주일 후 수많은 측정 결과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인들 모두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으며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도 좋아졌습니다. 앨런 랭어는 이 연구로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면 육체의 시간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그가 40년간 연구한 마음의 시계를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수명은 사고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 이후 앨런 랭어 교수는 수명이 사고방식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는 어린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평균보다 오래 사는 반면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시계를 배우자의 나이에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배우자는 더 늙게 되고 나이 든 쪽은 더 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모를 노년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젊어서 탈모가 시작된 남성들은 자신은 늙었으며 노화가 더 빨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젊어서 탈모가 온 남성들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는데 탈모와 전립선암 사이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650명에게 이 질문에 답하게 한 뒤 건강과 노화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룹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20년 후에 노화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이들이 부정적인 이들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성격과 노화, 수명에 대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방식은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의존하지 말라. 엘렌 랭어 교수는 한 요양원에서 상반신이 마비된 할머니와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머니는 자기 손으로 코를 풀고 싶다며 다른 사람에게 코를 풀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엘렌 랭어 교수는 할머니에게 옆구리에서 코 쪽으로 팔을 30cm 옮겨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계속 그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연습을 거듭하여 마침내 직접 코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 참가자들 역시 처음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방까지 옮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10년 넘게 짐 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연구진은 짐은 각자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몇 발자국씩 천천히 옮기는 방법이나 가방에서 물건을 하나씩 옮기는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노인들은 짐을 조금씩 옮기고는 멈춰서서 쉬다가 다시 짐을 옮겼습니다. 결국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 짐을 방까지 가져갔습니다.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신을 어떻게 돌볼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상태도 향상됩니다. 세 번째, 숫자를 맹신하지 마라. 사람들은 혈압과 맥박수 등 숫자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파악합니다. 효율적인 방법 같지만 숫자를 지나치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아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올지도 모른다고 가정해보죠. 약을 먹으면 자연스레 건강에 대한 염려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징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체질량 지수 BMI는 비만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근육과 지방의 차이를 두지 않아 근육량이 많은 사람도 BMI에 의하면 고도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나타낸 건강 수치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숫자는 건강을 불완전하게 예측할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노화는 퇴화가 아닌 변화입니다. 노화에 대한 모든 사고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의 거장 엘렌 랭어의 노화를 젊음으로 바꾸는 가능성의 심리학, 늙는다는 착각. 실리콘밸리의 고액연봉 직장들과 스탠퍼드를 비롯한 명문 학교들이 포진된 미국의 펠로엘토.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고 부유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내가 일하는 스탠퍼드 대학병원 노년내과에는 주로 미국 상위 1% 억만장자 시니어들이 왕래한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올드머니 부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삶을 풍족히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건강관리의 비결도 자녀들에게 전수한다. 대부분 노년기를 떠올리면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한다. 노인들도 몸이 아프면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며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진료한 미국 상위 1% 부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심각한 질병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보냈다. 그들의 건강 비결을 살펴보니 크게 7가지로 나뉘었다. 근육 사용법, 마음 사용법, 약 복용법, 두뇌 사용법, 건강검진 사용법, 병원 사용법,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 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제대로 약 먹기. 약 복용법.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서 90세 환자가 현재 복용 중인 약의 리스트를 상세히 적어서 가져온 걸 보고 놀란 기억이 있다. 그는 어떤 약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언제 먹으면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약은 권장량과 복용법을 어기면 독이 되기 때문이다. 남은 항생제를 집에 구비해 두었다가 방광염 증상에 이를 복용한 뒤 내성이 생긴 환자도 있고, 지인에게 받은 발기부전제를 먹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도 있다. 시니어 중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없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복용해야 할 약이 늘어나면 중요한 약을 챙기지 못하거나 실수로 과다 복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약이 어떤 효과인지 알고 제때 약을 챙겨 먹는 것이다. 복용 중인 약을 이렇게 적어서 정리해두면 좋다. 약품명, 분량 및 단위, 복용 빈도수, 목적, 비고. 가족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부모님에게 영양보조제를 선물하는 것이다. 한 환자가 가방에서 현재 먹는 약들을 꺼냈는데 딸이 선물로 주었다는 각종 영양보조제가 가득했다. 부모의 건강을 걱정해서 준비했겠지만 부모는 그 많은 영양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고 영양제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약을 복용하는 걸 놓칠 수도 있다. 부모님에게 영양보조제를 선물하고 싶다면 구입하기 전에 지금 어떤 약을 어느 정도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2.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필요하다. 근육 사용법. 시니어들에게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는 낙상이다. 뼈가 약한 노인들은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몸의 균형을 잡아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운동을 시작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감소증은 거동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발병 확률을 높인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을까? 어르신 대부분이 걷기 운동을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하루에 무조건 1만 보 이상을 걷는다는 분도 있다. 이분들의 근육을 보면 종아리 근육만 단단하다. 물론 걷기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내가 어르신들의 걷기 운동을 문제로 보는 이유가 있다. 근육은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그 능력이 증가되는데 어르신들은 같은 강도의 걷기 운동만 반복하기 때문이다. 운동을 바꾸어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한다. 헬스장의 기구 운동은 초보자가 쉽고 안전하게 근력을 단련하기에 좋다. 만약 운동기구 사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유튜브에서 기구의 명칭과 사용법을 찾을 수 있으니 운동 전 꼭 살펴보자. 헬스장에 갈 수 없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있다. 바로 스쿼트다. 스쿼트를 제대로 하면 전신 운동이 된다. 단, 초보자라면 의자에서 하는 의자 스쿼트를 권한다. 어깨 너비로 서고 두 발은 10시 10분을 향하게 위치시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대둔근에 힘을 준다. 3.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다.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을 환자 본인이 아닌 남은 가족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 결과 사전 의료 계획을 철저히 세우면 삶의 질과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한다. 원하는 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연명치료와 불필요한 입원도 막을 수 있다. 미국 상위 1% 시니어들은 UCSF 의과대학의 나를 돌보는 준비 양식으로 미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한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이 어렵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지 떠올려보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남은 삶에서 건강과 관련해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이다. 다음 항목 중 자신이 생을 마감하기 전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삶의 질이 가장 저하될 것 같은지 체크해보자.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 의료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길 원하는지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명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삶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며 하루하루를 아껴서 살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의 무병장수 시크릿.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